네, 안녕하세요. 해양수학 및 실습, 실습 수업입니다. 8번째 시간이고요. 일주일이 정말 빠르네요. 어느새 또 수업 시간이 다가왔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과제 리뷰부터 시작하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과제는 이제 오스티아 NC 파일을 읽고 그거를 이 전 세계의 수온을 표준 수온을 그리면 되는 거였는데요. 어, 제가 실습을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아마 그림은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음, 뭐야, 실습을 따라왔을 때 이 수온 데이터의 단위가 조금 이상했죠. 그거를 문제점을 찾고 해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코드를 짜주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코드인데요. 아마 코드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쓸 만한 내용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 NC 파일을 읽는 것 자체가 처음이셨겠지만, 그 읽기만 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뭐 그런 작업들이었잖아요. 쭉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서는 그냥 쭉 가시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인풋 폴더, 데이터 폴더고, 아웃풋 폴더, 비교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림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폴더 생성은 어, make 뭐 dir 이렇게 적혀 있죠. mkdir인데 폴더를 생성해주는 함수예요. 만약에 이 아웃풋 폴더가 이 hw07 피규어잖아요. 근데 이 폴더가 여러분들의 현재 폴더에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코드를 다시 돌리면은 경고가 떠요. 오류는 아니고 주황색으로 뜨는 건 경고거든요. 근데 경고가 뜨는데 이제 이미 그 폴더가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보통 한번 이렇게 해주고 한번 실행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주석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파일 네임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첨부를 해드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NC 디스플레이를 해서 먼저 데이터를 읽으면 되죠. 데이터가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그리고 좀 전반적인 정보 같은 게 다 나오니까 이걸로 먼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그 키를 찾으려 했잖아요. 키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각각의 변수에 맞게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포문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이런 거 공통되는 거잖아요. 키만 다르고 론렛 SST를 이렇게 뭐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서 포문으로 돌려도 되는데 이게 뭐 굉장히 많으면은 포문이 훨씬 편하겠지만 3개 정도는 그냥 해주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3개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론렛 SST를 읽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코드가 굉장히 천천히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줄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을 2로 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오류를 찾아야 되는데요. SST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단위가 몇백 단위예요. 그게 바로 절대 온도라는 개념 때문인데 제가 저번 주에 강의 때 이 NC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베리어블스를 설명을 하면서 아마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왜 단위가 켈빈이죠? 라고 제가 한번 어, 떡밥을 던지고 갔었는데 수업을 잘 들으신 분은 아마 잘 캐치를 하셨을 것 같고 절대 온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 그냥 온도를 나타내는 수많은 단위들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섭씨 온도가 있고
절대 온도는 K라고 하거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켈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절대 온도로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섭씨 온도로 데이터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겠죠. 바로 섭씨 온도는 절대 온도의 273.15를 뺀 값이다. 즉 물의 어는 점인 0도는 273.15K 켈빈, 그리고 끓는 점은 100도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저희가 받은 SST 자료는 K였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T로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273.15를 빼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행렬에 단순 뺄셈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마이너스 273.15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다 섭씨 온도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건데, 여기서는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라서 그냥 저번에 배웠듯이 컨트롤 F 써주시고 컬러 바서 써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컬러 맵을 Z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줬고, 이거를 프린트를 해주면 이렇게 이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컬러바도 잘 나왔죠? 아마 그림은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숫자가 달라진 만큼 이 계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 간격도 그만큼 비율에 맞춰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림에는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뭐 연구를 해야 된다거나 했을 때 당연히 이 섭씨 온도로 바꾸는 게 낫겠죠.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대략적으로 몇 도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홈워크 7-1번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다음 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그 SST 데이터를 그냥 무작정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간단한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치 않았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힌트를 다 드렸었잖아요. 이것만 따라오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일단 힌트를 보시면은 수평적으로 평균을 하고, 그리고 수직적으로 또 평균을 하고, 이거를 그냥 플롯에서 그려주시면 돼요. 다만 이 데이터가 대륙도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뭐 1800 곱하기 3600이었나요? 이 수많은 셀들 중에서 그 행렬의 성분들 중에서 난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을 평균을 취해주려고 했을 때 난민을 사용을 해야겠죠. 근데 이 난민을 사용할 때 열 평균을 하는 방법, 행 평균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난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거는 헬프 난민을 했었을 때고요. 이 밑은 DOC를 했을 때입니다. 이제 헬프 난민을 치면은 난민 안에 어떤 파라미터들을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디멘션 파트입니다. 이게 차원이에요. 어떤 차원으로 평균을 취할 거냐, 이거를 나타내는 건데, DOC 난민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진 잘 모르겠는데, 디멘션이 1일 경우 각 열의 평균을 포함하는 행 벡터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디멘션이 2일 경우는 반대로 각 행의 평균을 포함하는 열 벡터를 반환합니다. 이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볼까요? 제가 이 피규어를 그리기 전에 먼저 이거를 이 처리하는 부분을 추가를 해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걸 보시면은 롱디튜드를 평균을 한 거고요. 롱디튜드를 평균한 거니까 디멘션이 1이 들어가야겠죠. 반대로 레티튜드는 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x,1을 하면은 행벡터를 반환한다 했잖아요. 1을 했으니까 여기 론 행벡터가 나왔고, 이건 마찬가지로 열벡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문을 써도 되긴 하지만 어차피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서블라 2,1,1, 2,1,2로 해서 따로따로 그려주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 코드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 해왔던 거고, 이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 난미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내느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그리는 부분은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짧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엠맵 하나만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서요. 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는 저희가 매트랩으로 지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지도를 그린다니까 되게 좀 황당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리해양학 아니면 또는 나아가서 다른 좀 고학년 전공 선택 과목을 듣거나 아니면 앞으로 매트랩을 사용하실 때 엠맵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 막 이렇게 거창하게 배우진 않고, 왜냐면 엠맵도 되게 파면 팔수록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 무궁무진하게 그릴 수 있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살짝 좀 맛볼 수 있게 가르쳐 드릴 계획입니다. 자, 매트랩에서 지도를 그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엠맵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엠맵이 뭐냐? 그야말로 맵을 그리는 건데 엠파일을 이용해서 맵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들 아시는 뭐 한국 지도라던가 전 세계 지도, 이거를 그냥 이 툴 하나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이 툴은 아래에 적혀 있는 이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트랩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이 위쪽에 애드온 막 이런 게 적혀 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툴박스들을 다운받을 수 있겠지만 엠맵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이트에서 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툴을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먼저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뜰 거예요. 다 영어죠? 되게 어렵죠? 괜찮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먼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셨다면은 스크롤을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은 이렇게 How to get mmap이라는 칸이 나와요. 여기서 이 zip archive라는, 딱 봐도 클릭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m 언더바 map 1.4라는 이렇게 압축 파일이 생길 거고, 그걸 풀어서 툴박스 폴더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저희가 상대 경로를 배웠었잖아요. 툴박스도 데이터를 저희가 경로 추가해서 읽듯이 툴박스도 매트랩한테 나 이 폴더에 있는 툴들 다 쓸 거니까 이거 읽어줘 해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또 폴더 트리 오랜만에 보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폴더 트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HW01, 02 해서 지금 08까지 왔는데, 여기 바로 밑에 제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넣었어요. 툴박스라는 폴더인데, 제가 여기다가 넣은 이유는 툴박스는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쓰고 나서도 계속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 폴더가 아닌 이 폴더 밖에다가 따로 툴박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준 거예요.
오늘은 이 mmap이라는 걸 쓰겠지만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하든 뭘 하든 수많은 툴박스 또는 뭐 툴들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한 폴더에다가 넣어 놓고 언제든지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툴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좋죠. 일단 제가 어떤 식으로 폴더를 정리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뭐 간단해요. 아까 mmap 1.4라는 폴더가 생겼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압축 파일을 풀면. 그럼 그거를 그냥 이 툴박스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툴박스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 여러분들이 압축 파일을 해제한 m 언더바 map 1.4라는 파일이 나올 거고, 폴더가 나올 거고, 이 폴더 안에 mmap이라는 폴더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mmap을 열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코스트, 컬러맵, 컨투어 F, 뭐 엘리베이션, 엘립스 뭐 되게 많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거를 알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 파일을 경로 추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읽을 때는 그냥 그 데이터의 확장자에 맞게 뭐 NC리드를 사용한 적도 있었고, 그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fopen 해가지고 텍스트 스캔, 글씨가 완전히 죄송합니다. 텍스트 스캔을 쓴 적도 있었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이런 걸 사용했었는데, 이런 툴박스에 사용하는 툴들도 경로를 추가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이제 경로 추가를 하기 위한 그런 명령에 대해서 배울 건데, 바로 add pass라는 명령어예요. 이제 add pass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툴박스를 사용하려면은 이게 인식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HW 예를 들면은 08에 있어요. 지금 여기 코드가 있으니까 매트랩은 이 폴더를 기준으로 인식을 할 텐데, 데이터야 뭐 이 폴더 안에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뭐 HW08 데이터라는 폴더를 상대 경로로 지정을 해주시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식을 하겠지만, 툴박스는 이 밖에 있잖아요. 여기 툴박스라는 폴더가 따로 있고 이 안에 mmap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폴더에서 밖으로 나가야겠죠. 이 폴더에서 그거를 이렇게 점점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툴박스는 addPass라는 걸 사용해서 경로를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addPass를 하고 난 다음에 먼저 점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밖에 폴더에 나갔다는 뜻이 되고, 슬래시를 해줘야겠죠. 당연히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바로 위에 있는 폴더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툴박스라는 폴더, 왜냐면 이 폴더를 경로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손쉽게 툴박스 폴더가 경로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 코드를 그냥 시작할 때 작성을 해주시면 매트랩이 툴박스도 내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툴박스에 있는 파일 같은 것들은 자기가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add pass만 사용을 하면 한 폴더밖에 추가를 못해요. 여기 보시면은 해당 파일 또는 폴더만 경로가 추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툴박스 안에 폴더가 하나 또 있고, 여기 안에 또 폴더가 하나 있고, 결국에 이 mmap이라는 폴더 안에 전체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될 그런 코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위 폴더를 다 경로를 추가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아까 그 수십 개 되는 거를 다 애드패스 해가지고 쳐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젠패스입니다.
젠패스의 어원은 저도 몰라요.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뭐 이거 한번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강의 노트를 보든 여러분들이 짜놓은 코드를 보든 뭐 하시면 되니까. 다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젠패스를 사용을 해야만 이 안에 있는 하위 폴더도 다 추가가 돼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그냥 이렇게 외우면은 아마 되게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면 된다.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add 패스 안에다가 젠 패스를 넣어주고 그 안에다가 똑같이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점점 슬래시 툴박스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원래 그 코드가 있던 폴더에서 나간 다음에 이 전체 폴더가 나올 거고 여기서 툴박스에 다시 들어가겠죠. 근데 툴박스 하위 폴더를 전부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검은색 진하게 뜹니다. 이게 진하게 떴다는 거는 매트랩이 코드를 돌릴 때 이거는 경로에 추가돼 있다 라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흐릿하게 나오면은 얘네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상대 경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그냥 상대 경로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적어주신 거고 이것도 물론 절대 경로로 하셔도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코딩을 하실 때 훨씬 편하게 짜고 싶으시다면은 상대 경로를 제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엠맵을 다운을 받고 코딩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경로 추가까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엠맵에는 엠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명령어 3개가 있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다시피 m 프로젝트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게 편해서 그냥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m 프로젝트, m 코스트, m 그리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은 바로 뒤에 해드리고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은 m 프로젝트는 이제 지도를 어떤 형태, 어떠한 도법으로 그릴 거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지도를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에다가 대륙이든 바다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제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냥 네모난 세계지도 또는 이 네모난 세계지도를 그리게 되면은 이 윗부분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상황을 조금 보완해서 실제 거리를 그나마 좀 근접하게라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뭐 무슨 형인지도 모르겠고 부채꼴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로 밑에 있죠. 뭐 이런 지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구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귤껍질 까듯이 뭐 이런 식으로 이어붙인 뭐 이런 지도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엠맵 제가 제일 처음에 링크 올려드렸죠. 거기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진짜 별의 게 다 나와요. 보통은 거기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내가 이 지도를 그리고 싶다 하면 그걸 긁어서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살짝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바로 그 엠맵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나오는 수많은 종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쭉쭉쭉쭉 내리다가 이 그림이 되게 예쁘다.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 이렇게 설명 나와 있는 거를 전체를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가지고 코드에다가 갖다 옮겨 붙여요. 그리고 중간중간 파라미터들을 그냥 여러분들 입맛대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충분히 많은 예시들이 있고 되게 검증된 잘 짜져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마음껏 벤치마킹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도법은 뭐 이런 것들이고요. 종류에는 뭐 메카톨, 램버트, 뭐 스테레오 그래픽 뭐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3가지는 아마 이 3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M 코스트인데요. 이제 이거는
정석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해안선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해안선을 표시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육지를 나타낼 수 있게. 왜냐면은 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다 보면은 M 프로젝트만 그렸을 때 육지가 안 나와요. 그냥 이 돋법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네모난 상자를 그릴 거다. 그러면 이 백지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지도를 그릴 거다. 근데 이거를 안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 모양만 나오고 그냥 백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지도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그 코드가 바로 이 명령어가 mCost입니다. 대륙을 표현하는, 대륙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패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mCost도 당연히 파라미터에 여러 가지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8, 90%는 아마 패치를 쓸 겁니다. 네, 이게 제일 간단하고 제일 그냥 정석적인, 제일 기본적인 그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패치를 사용하면 된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m그리드인데 이게 뭐냐? 저희 그 그리드온 기억하시죠? 이게 뭐였어요? 격자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였죠?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리드 선들을 그려주는 코드인데, m그리드는 되게 신기하게 격자선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틱 뭔지 알죠? 이 부분들. 이거를 설정해주거나 뭐 이렇게 변경, 조정 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발 엠맵을 그릴 때는 사이트를 꼭 들어가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를 하였듯이 다양한 예시 그림과 코드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본인이 지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진들 아니면 그림들을 쭉 보고, 아 여기서 내가 이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체크했다가 그냥 이거 그대로 코드에 갖고 가신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만 해주시면 된다. 살짝 그런 거를 강조를 좀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엠맵 삼형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M 프로젝트, 저는 평행사 프로젝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도법을 그리는 명령어인데, 여러분들이 도법을 정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네모를 그리기로 했는데, 지도를 맨날 세계 지도만 그릴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유럽을 보고 싶다. 그럼 유럽 지도만 그린다던가, 아니면 한국을 보고 싶다. 그러면 한국 지도만 그린다던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경도와 위도를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거를 이 M 프로젝트에서 하면 됩니다. 먼저 M 프로젝트를 써주시고, 도법, 이제 도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단 론렛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도법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론, 그리고 경도 범위,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사용할 건지, 그리고 렛, 또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사용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 경도와 위도에 맞는 지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한 게 도법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사용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만 제가 좀 예시를 들어드리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도법들을 막 여러 가지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물리해양학 때 엠맵을 굉장히 질리도록 쓸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시고, 일단은 기초부터 가야 되니까 도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뭐 세 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제일 많이 쓴다고 했던 거. 자, 먼저 메카토입니다.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그냥 세계 지도.
박스로 되어 있는 세계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0부터 360도면은 이 0부터 한 바퀴를 쭉 도는 거예요. 원래 그 동경 서경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180부터 0 그리고 0부터 180 하면은 이 마지막 점이 결국 이 마지막 점이 되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많긴 한데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얘가 인식을 못해요. 왜냐? 이 도법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타나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걸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먼저 0부터 180도는 똑같아요. 이 0부터 180도는 그대로 여기 똑같이 0부터 18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마이너스 180부터 0 이거는 여기 못 넣잖아요. 그게 결국에 180부터 360까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원래 저희가 마이너스 180부터 180까지 그리면은 이 0이 한중간에 오고 이게 여기 그리고 이 부분이 왼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도가 처음부터 시작하고 끝에가 360도 즉 다시 0도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걸 잘 주의를 해주시고요. 레티튜드인데요. 위도를 그릴 때는 또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마이너스 보통 80부터 80까지로 해요. 애초에 이 아래와 이 위를 그리기에는 메카터가 부적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거를 마이너스 보통 이제 위도도 마이너스 90부터 90까지잖아요. 이거를 마이너스 90부터 90까지로 해버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네모난 지도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기가 다 위도마다 간격이 같은 도 간격이라도 길이가 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90까지 가면은 이게 엄청 길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도가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좀 적당하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세계 지도를 그려야겠다. 그러면 뭐 저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80부터 80 정도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메카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 램버트입니다. 램버트는 이런 식으로 그 지구가 둥근 걸 감안해서 같은 간격이면 같은 길이를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준 건데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거는 론렛도 심지어 메카터랑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쓰시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극지를 연구하실 분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이건 바로 스테레오 그래픽이라는 건데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여기가 적도예요. 항상 저희는 이런 기준으로 지구를 바라보는데 위에서 바라본 지구를 나타내고 싶으면은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구의 이 제일 위쪽 부분이에요. 90도가 되는 거 90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쭉 위에서 내려다본 거를 그린 건데 이거는 그리는 게 조금 특이해요. 뭐 보시면은 레티튜드 위도는 90, 그리고 롱디튜드는 3, 뭐 레디우스는 25.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뭐 레디우스는 반지름, 여기서 반지름을 뜻하는 거고요. 론 3은 제가 알기로 뭐 간격을 말을 하는 걸 거예요. 레티튜드 90은 이제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뭐 이렇게 그릴 거냐 뭐 이런 식인데 정확한 거는 아마 엠맵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거나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이걸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예시를 그리기 위해서 코딩을 했는데 다 보시면 엠코스트가 다 들어가 있죠.
제가 아까 왜 엠코스트를 넣어야 된다 했죠? 엠코스트를 안 넣으면은 이 백지밖에 안 나와요. 이 모양, 이 모양, 그리고 이 모양, 이것만 나오고 정작 안에 중요한 이 대륙들은 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mcost 대륙 표현인데요. 제가 방금 직전에도 이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듯이 육지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mcost라는 함수를 써주시고요. 안에 패치를 아까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다 그냥 패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색깔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R, G, B, K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RGB 값도 넣을 수가 있어요. RGB 여기 각자 0부터 1 사이의 숫자를 넣어주시면 이거에 맞는 그 색상을 찾아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RGB에서 다른 건 다 0을 주고 블루만 0.5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또 mcost에 이 결국 이거를 그려주는 함수잖아요. 그럼 이 그림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라인 스타일은 뭐 none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엠맵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각종 뭐 파라미터들 예시가 있을 텐데 저희가 그냥 보통 그림 그렸을 때 나오던 그런 파라미터들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라인 스타일, 라인 컬러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굉장히 흡사하니까 부담 없이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M 그리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M 그리드는 격자선 그리드온이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틱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생긴 게 있죠. 위경도 변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그 M 프로젝트를 했을 때 론을 쓰고 이렇게 그냥 그쵸? 경도를 넣어줬고 레티튜드를 쓰고 위도를 그냥 넣어줬잖아요. 이거는 코딩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냥 자동으로 여기 경도 위도를 위도 경도를 그려준 거예요. 이거를 이 M 그리드가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여기서 위경도를 어떻게 변환하는지는 바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다가 뭐 말을 적고 싶거나 아니면 그림을 또 그리고 싶거나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플랫 그릴 때 X축, Y축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렸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플랫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이거는 이거는 경도, 이건 위도고 플랫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를 사용해서 쓰잖아요. 안 맞아요. 호환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M 그리드를 사용을 해주면은 뭐 호환성이 있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폰트 사이즈 이거는 이 틱들 폰트 사이즈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틱 디렉션이에요. 틱의 방향. 이 전에 그림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이 틱들이 조그만한 틱들이 있잖아요. 이게 안쪽에 들어가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웃을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뭐가 더 예쁘구나 라는 거 그냥 생각하셔서 아무거나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엠그리드도 이런 기능들이 있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상 3대장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제 지도를 그린 후에 또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도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여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엠맵으로 지도를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종 그림들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플랫, 컨투어, 컨투어 F, 뭐, P컬러 등등
전에 배웠었던 그런 그림 그리는 명령어들이 다 사용이 가능해요. 대신 엠맵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m 언더바를 추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플랫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 m 플랫, 컨투어 f는 m 컨투어 f,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 명령어들이 아까 저희가 경로 추가를 했었던 그 툴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코드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플랫이나 그냥 컨투어보다 m 플랫, m 컨투어 f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코드가 잘 짜여져 있는 게, 저희가 플랫이나 뭐 컨투어 이런 데서 사용했던 파라미터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선 색깔, 뭐 라인 컬러, 선 두께, 뭐 선 스타일, 그리고 뭐 마커 스타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안에 뭐 색으로 꽉 차 있죠? 되게 많이 본 것 같은 그림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로 저번 주에 하셨던 그 오스티아 SST 파일을 SST에다가 이렇게 저번 주에 했던 대로 그대로 넣어줬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지도에다가 추가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먼저 피규어 셋 해주시고 M 프로젝트를 그린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아까 프로젝트, 코스트, 그리드, 이게 세 개가 같이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쵸? 3대장이라고, 삼형제. 근데 지도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플랫이든 컨투어든 이 그림 그리는 명령어를 코스트보다 앞에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m 프로젝트 그리고 m 코스트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m 컨투어 f를 만약 그리면은, 컨투어 f를 그리면은 이 컨투어 f가 코스트를 잡아먹어 버려 가지고 얘가 묻혀요. 그렇기 때문에 컨투어 f를 먼저 그린 다음에 m 코스트를 그려줘야 된다. 이거를 항상 명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컨투어 F 이거 쓰나 안 쓰나 똑같아요. 그 뒤에 옵션은요. 무조건 이 엠맵에서는 써야겠지만 맵을 안 썼을 때랑 코드 자체는 되게 비슷해요. 론, 렛, 그리고 SST 넣어줬고요. 30단계, 그리고 라인 스타일, 넌, 라인 스타일, 라인 없앤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러바 추가해줬고요. 컬러 맵은 Z, 저번에도 Z로 했었죠. 똑같이 이번에도 Z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 코스트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아예 검은색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 000 하면 검은색이 되거든요. 000을 하면 검은색이 되고 111을 하면 흰색이 돼요.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라인 스타일 넌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M 그리드로 격자선 넣어주고 폰트 사이즈 12로 올려줬고, 이 틱의 방향도 바깥으로 나오게끔. 네, 이러면 그냥 이렇게 그림 하나가 뚝딱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그냥 엠맵 2를 다운을 받고 그 경로를 추가한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이 세 개를 쓰되, 여기다가 그림을 추가하고 싶으면은 이 M 코스트 바로 앞에다가 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코드를 넣어주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물리행학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엠맵에 대한 기초는 그냥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과제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과제는 하나밖에 없는데, 먼저 엠맵을 이용해가지고 지도를 그린 후에 저번 주 과제를 했던 것처럼 오스티아 데이터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을 받으실 거예요. 다운을 받아서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자, 조건이 뭐냐? 일단 그림의 경도의 범위는 90도에서 160도, 위도는 0도에서 50도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날짜는 2020년에 본인의 음력 생일을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타이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뭐 2020 땡땡땡땡 이렇게 나오겠죠. 오스티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노스 웨스트 퍼시픽이에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북서태평양이기 때문에 제가 대충 타이틀을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SST 뭐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데이터는 그 저번주에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오스티아를 들어간 다음에 그 오픈뎁 들어가가지고 다운받는 방법 링크도 제가 올려드렸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맞는 자료를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고, 코드는 뭐 HW0801, 그리고 그림은 HW0801, PNG 뭐 R은 150에서 200.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과제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다 잘 들으셨다면은 그냥 저번 강의와 이번 강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과제를 진행하시기에 아마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대충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과제는 코드 1개, 그림 1개, 그래서 총 2개인데, 여기서 조심해줘야 될 점, 여기서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통 HW08 이거를 압축해서 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툴박스는 밖에 있어요. 그쵸? 툴박스 안 내셔도 돼요. 이 상태로 갖고 오시면은 제가 어차피 툴박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경로 추가해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툴박스는 그냥 본인이 과제 하실 때 사용하시고, 이 용량만 괜히 잡아먹으니까 그 과제를 압축해서 보내주실 때는 그냥 이 폴더 안에 뭐 데이터, 피규어, 코드 뭐 이 3개 정도만 있는 그런 폴더를 압축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코드는 1개고 그림도 1개, 총 2개의 파일 플러스 뭐 데이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디폴트죠. 이거를 보내주시면 되겠고, 제출기한은 다음 주 금요일 자정까지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과제 하실 때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저한테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